이게 몇 번째 질문인가? 뭐 아무튼 뭐 이 유의자가 질문하는 거가 보면 좀 날카로워? 됐어 넘어가자.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면 내 머리가 터지고 기다리려고 하면 내 목이 그냥 빠지지. 근데 그 이런 것을 나도 지금 요런 말을 나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았었어요. 글씨 쓰면서. 왜냐면 글씨 쓰면서 글씨를 쓸 때 그 글씨만 생각하니까 큰 글씨를 쓸 때는 어떻고 작은 글씨를 쓸 때는 어떻고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작은 글씨를 큰 글씨처럼 써야지 된다. 큰 글씨를 작은 글씨처럼 써야 된다.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면 작은 글씨를 쓸 때는 우리가 좀 작은 글씨니까 손에 익어서 만만하니까 붓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아까 질탕자재라고 하는 거야. 그럼 큰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이게만 한다고. 근데 여기에서도 질탕자재하게 나올 수 있어야지 거가 글씨가 생동감이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따라서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보면 아 그래야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건 또 배우는 거지. 근데 작은 글씨를 큰 글씨처럼 쓴다고 하면 아까 같이 작은 글씨는 잘못하면 피력이 작고 저렇게 하고 나니까 경거망동하게 할 수가 있잖아 아까처럼. 근데 큰 글씨처럼 묵직하게 나오면서 그게 실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야지 그 작은 글씨가 의젓하고 제대로 나오게 그러지 않겠어요? 몰라. 원래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글씨를 쓰던 작은 글씨를 쓰던 그렇지가 않게 그래요? 된다. 제가 혼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작은 글씨를 쓸 때는 거의 손가락으로 쓰거든. 손가락으로 쓰니까 우리가 펜처럼 쓰니까 더 까딱까딱하게 쓰게 된다고. 까딱까딱. 근데 이것을 큰 글씨를 쓰려고 하면 벌써 붓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 작은 글씨도 붓을 운영을 하는데 붓을 운영하는데 중점이 그 손가락으로 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지 팔 전체를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현안법이 그래서 뜨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큰 글씨는 작은 글씨처럼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뭐 법도 따지고 뭘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작은 글씨에서도 그렇게 나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작은 글씨 잘 쓰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거라고. 그 명나라 때 사회가들이 그 작은 글씨를 참 잘 썼어. 조면보도 아주 잘 썼고. 그러니까 그건 거의 붓하고 손하고가 일체가 돼야지만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당연한 것 같지. 손하고 붓하고가 일체가 된다는 거가 당연한 말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 따로 놀아.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그냥 정말 많이 그 공력이 쌓여져야지만 그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 좀 많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때 서사도가 붓이었었잖아. 그치? 서사도가 붓이었고 그 사대부 좀 이름 있는 학자들은 거의 맨날 그걸로 그 글씨 쓰고 그 붓을 갖고 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 사람은 이런 얘기를 내가 해주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오사혁명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사혁명을 이후를 근대라고 근대 잡는 거가 오사혁명 이후지, 그죠? 오사혁명이 언제 일어났어? Revolution. 1519년. 이때를 되게 근대로 잡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3.15. 1940년대 3년대. 1919에 나라가 잃어버렸던 때잖아. 1919. 내년이 100주년 되는 날. 내년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거지.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근대로 되는 거야. 중국도 그때가 이제 청나라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그 자유공화국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혁명 이후를 근대로 좀 많이 잡아요. 근데 근대로 잡았었을 때 그것이 내부적인 요건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요건도 많았었다고. 내부적으로 요건이 있었으면 자연적으로 구테타니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됐겠지, 그치? 역성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보다도 외부적인 요소가 더 많았었어. 서양 세력이 좀 와서 침범하고 등등 뭐 압력 이런 걸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외세가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외세의 압력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외세의 압력이 더 심해졌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침투가 되냐면은 외세의 문화가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외세의 문화가 침투됐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동양민족의 권리이지만 벌써 그 정도 되면은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따져. 안 따지니까 그 다음 사실을 몰라.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것이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양 쪽에 봤었을 때는 펜 문화가 보급이 됩니다. 만년필 뭐 어떤 펜, 또 볼펜은 그 뒤에 거지만 써보니까 좋죠. 편안하지. 모자도 뭐 이렇게 쓰고 아무튼 그런 거는 딴 쪽에서 이제 알아볼 문제고 의상 같은 데서 알아볼 문제고 우리는 서해 쪽에서 볼 때 그런 거라. 따라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전은 분문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있어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봤었을 때 지금은 옛날에는 그 필기도구가 분문화였었으니까 붓을 통해서 아까 같이 이런 걸 다 쓰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그게 의심할 수가 없어. 그러나 지금 시대에 붓을 잡는다는 것은 옛날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붓을 잡는다는 것은 예술 행위를 하는 것이지 옛날식으로 서사도구처럼 없어서 붓을 잡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따라서 서예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참 말은 간단하지만 뒤에서 결론이 의미심장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붓을 잡고 옛날 향유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같지 않아? 옛날에는 서사도가 붓이었으니까 붓으로 쓰고 하니까 뭐 인성을 하든 아니면 뭐 하든 간에 거기에서 뭘 찾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은 서사도가 그런 게 없어졌잖아, 다. 그러고서 붓을 잡고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붓에 대한 어떤 매력과 또 붓으로만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옛날 것을 배우는 것 뿐이지. 그것은 내가 붓을 잘 다룰 수 있고 내가 붓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가 하는 걸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걸 한 다음에는 목적을 향해야 되지. 근데 지금 대개 한국 사단에서 하고 있는 거가 목적은 생각도 못하고 왜 그런 이거 하는 행위도 제대로 생각 못하니까 목적은 더 없지. 어떻게 붓을 잡고 옛날 그것만 임서하고 그것만 똑같이 하는 거가 서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행위, 목적 이런 거가 옳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부정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야. 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마보이가 나쁜가? 난 나쁘다고 보지 않아. 내가 오늘도 마마보이 했거든.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으니까. 나가는데 이렇게 모자도 쓰래. 모자도 사왔대. 그래가지고 이거 쓰라고 해서 내가 썼더니 완전히 무슨 군밤 장수 같잖아. 근데 그래야지 좀 뭐가 좋대요. 그러면서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것도 좀 하라고 해서 이것도 나 이거 못해. 해줘야 하지. 아직도 엄마가 살아계세요. 그래. 우리 엄마가 여기 있다. 왜? 여기 사모님이 있다. 여기 있다. 엄마야. 엄마 살아계셔. 지금 호주에 계셔. 저기는 아직까지 나랑 대화가 그래서 난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별로 얘기 안 해. 왜 그러냐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하나하나를 또 다 설명해야 돼. 정확한 호칭을 쓰셔야지 엄마가 아니지.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정확한 호칭을 써야 된다. 네, 옳습니다. 너 왜 왔냐? 일양 선생 얘기 들었죠. 일양 선생님 어떻게 수업 시간에 들으셨죠? 아주 조금. 그 일양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 번씩 꼭 나와요. 일양 선생님 사모님이세요. 이제 엄마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다 얘기를 일일이 하면서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다른 사람들 나에 대해서 모르고 뭐 이상하게 못 알아보면은 말을 안 해 나는. 왜 그러냐면 그걸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딱 잘라서 무시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하는 과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내가 이상한 사람 되고 좀 그렇다고. 문화에 젖어들면 이제 저절로 알게 되죠. 그게 뭐?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야지 이렇게 뭐 어떻게 뭘 딱딱딱딱 이렇게 그것은 어렵지.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태어났고 여태까지 나를 돌봐주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엄마지. 그 사람 손에 안 가는 게 없어 내가. 그럼 난 한 번도 옷 같은 거 이런 걸 내가 사본 적도 없고 뭐 백화점 이런 데는 내가 가본 적도 없고 옛날에 한번 따라갔다가 그냥 밑에서 그냥 차에서 올라가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밑에서 기다린다고 차에서 자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오지도 말라고. 그 옷 같은 걸 알아서 다 사고 저렇게 하고 내가 그걸 뭐 이런 걸 뭐하러 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없어. 난 주로 안 갈아입지 않은 주의거든. 왜 그냥 꼭 갈아입을 때 보면은 뭘 하나 빠져. 빠뜨려. 중요한 거가 뭐 하나씩 빠진다. 그러니까 난 주로 안 갈아입어. 안 갈아입는데 저 샤워한다도 어떻게 하면 저 미리 다 해놓잖아. 뭐 빼놓고 뭐. 그러니까 내 자유라는 거가 없어. 그래서 뭔가 좀 목도 쓰고 저가 하니까 이거 보호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 엄마의 가오에 이제 이해가 됐어?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여태까지 아무튼 글씨 서예 알겠죠? 네, 그런 네. 이런 거를 알아야지 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때 아마 선각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아마 그런 걸 느꼈었을 거야. 역사부터 내려오는 그 한국 실정이라든가 또 서양에서의 지금 실정 그리고 현 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걸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선각자지. 근데 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현실만 급급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그런 안목도 없고 그런 해안도 없다. 그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서로가 답답하게 되죠. 답답하다. 통하지가 않으니까. 소통 부재지.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잘 설득시키냐.
이런 거가 바로 또 교육법이 될 수 있는 것이겠고 또 그것이 계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다 거룩한 말이 돼. 근데 결국은 그거야. 자기 뜻을 따라오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계몽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교육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 따라서 지금은 서해에 그런 것을 좀 알아야지만 나아갈 바를 밝히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될 것이겠고 앞으로 그럼 이런 거가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하는 행위는 옛날 그 선비들 노름에 그냥 그 아류에 빠져가지고만 있지 아무것도 아니라. 인정 아닌가? 인정.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야지. 그때가 행복한 거야 지금. 알면은 그 다음에는 못 쌓게 돼. 모르는 게 행복한 거야. 걷다가 나는 그 잔잔한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니까 내가 나쁜 놈이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잔잔한 거에 파문을 하니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 저렇게 우리 잘 살고 있고 우리 좀 재밌게 소꿉 좀 하고 잘 있는데 괜히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얘기 가르쳐줘가지고 사람 마음 심란하게 만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지금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하려고 하니 이미 나이가 들고 내가 해온 짓거리가 있는데 바꿀 수도 없고. 그럼 광로봉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랬겠지. 아유, 또 오래 살아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항상 이렇게 질문을 보면은 거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질문이란 말이야. 나도 미쳐. 그러니까 작은 글씨를 큰 글씨 쓴 사람은 그 저수령가 같은데 그 큰 글씨를 작은 것처럼 쓰는 거는 미불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거야. 간단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 비유하는 말이 너무나 내가 보면은 참 발상이 너무 깜찍하다. 지금 한번 이것도 여러 번 한번 듣고 나서 생각하면 큰 글씨를 작은 글씨처럼 써? 작은 글씨를 또 큰 글씨처럼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한번 들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양심 없는 사람은 큰 글씨나 작은 글씨나 내 멋대로 쓰면 되지 이렇게 하고 라는 거는 발전이 없는 사람. 화가 필요 없다. 뭐가 돼야? 뭐에 대한 되냐고. 아니 저는 불러서 대답을 했어. 이 말이 어떠냐고. 아 예. 반박자 넣는 사람. 한 150여 년 전에 그 석학이 한 질문인데 오죽하겠어. 아이고 석학도 석학 나름이지. 아무튼 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가 참 나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중국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방천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기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써줘야지. 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방청지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 인장이 되게 요 방촌이라고 하는 거는 사방 일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cm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방 가로 세로 3cm 안에 그 인장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글씨가 작잖아. 거기에 보통 내자 쓴다고 그랬었을 때 3cm를 반 하고 1.5에다가 양쪽 그 병간 조금 빼고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1.2 정도 그 정도 센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작은 것이지, 그렇지? 그렇잖아. 네. 여기에
서예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인장이지만 글자. 그럼 그것이 아까 작은 글씨를 크게 쓰는 것처럼 해야지만 거가 생동감이 있고 그게 나타.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자루된 듯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한다. 그거는 인장이 아니지. 아 인장이지 그냥. 그건 저 공장. 도장 관청사에서 찍는 거. 그 예술 거가 아니지, 그렇지? 도장포에서 새기는 거. 그 예술적 작품에서 인장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거기에 변화를 나타내고 그 방천지인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게 아까 작은 글씨를 크게 쓰는 것처럼 한다는 거지. 이전 이해가 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착각해가지고 서예 이론을 한다 생각한다. 절대 서예 이론 하는 거 아니야. 서예 상식을 얘기하는 거지. 김수장은 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배우고 있는 거가 서예에 대한 상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론이라고 했었을 때는 정말 어떤 그 예술론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든가 뭐 서론 이렇게 해서 같은 거, 서론 같은 거 그런 건 이론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옛날에 한번 상식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한국에서 서예 이론에 뭐 대가다 그러는데 내가 이론을 편 적이 없느냐. 왜 나를 갖다가 왜 그렇게 사람을 과대평가해서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거기에 내가 우쭐하다 보면 내가 이론을 펴지 못하는 거지. 그 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자기들이 못하면 그냥 이론이라고 높게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치? 근데 나는 그런 것을 지금 모르니까 여태까지 그런 걸 해온 것뿐이다. 지금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어떤 뭐가 론이 하나 나오겠지, 그치? 근데 아직까지 내가 그런 걸 설파한 적도 없고 그랬거든. 그래서 서론 99전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서론 99전을 한나라서부터 청나라 때까지 유명한 사람 서론가에 뛰어난 것을 골라서 99개 한 거잖아, 그치? 왜 99개 했냐? 보통 100인데 100은 나중에 내가 채우겠다는 거야. 내가 채우겠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99전이라고. 뭐 폼나고 멋있으라고 99전 그게 아니야. 100은 마지막이잖아, 그지? 마지막은 내가 채우겠다 그런 의미로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걸 향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이지, 그치?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다 뜻대로 희망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뭐 세상에 뭐가 재밌겠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뭐 옛날 사람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상식이 쌓이고 어떤 이런 거를 쌓이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한 것도 그런 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그 중에 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겠고 맞는 것도 있을 것이겠고 그럼 이런 거 저런 거 그것도 옛날 사람 그 시대에 맞는 말이니까 그 시대 거 그러고부터 지금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걸 자꾸만 하는 것과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펴내면 그게 바로 이제 철견론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 내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러면은 그게 나는 옳지 않다고. 그럼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나도 그렇게 좀 폼 잡고 좀 하고 싶은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 그렇지?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답은 여러분도 생각해봐.